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오늘 또 HLB의 영상을 또 하게 되었네요. 이번 주는 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업에 무슨 그렇게 할 일이 많아서 매일 영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새로운 너무 알려드려야 할 또 저의 식구님들 또는 주식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도대체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이로 인해서 양시장의 큰 폭으로 급락장임에도 불구하고 HLB는 양 플러스권이 나왔고 HLB 생명과학 역시 이렇게 양봉이 나왔는가 에 대해서 공부 차원으로 영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잠시 보게 되면 간밤에 미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큰 문제는 아닌데요. 미 국책 10년물의 국채 금리가 대략 1.5%에 상승하면서 증시에는 이 금리 인상은 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주식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기업의 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채권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자금이 이동하게 되어서 증시에는 악재의 영향을 미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과한 면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2조 8,300억 원을 매도하고 기관들은 1조 원. 그럼에도 잘 관찰하게 되면은 지난 1월과 2월 지속적인 연기금에서 이렇게 큰 폭의 매도, 순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그와 같은 영상을 했는데 오늘은 금융투자로 인해서 거래소가 1조 원에 매도했지만 법인채에서는 672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이 전일에 비해서 2조 8천억, 이 모든 물량을 개인들은 3조 7,800억 원으로 이렇게 지수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86포인트 2.8% 어제의 상승보다는 좀 낮은 수치로 하락을 보였죠. 따라서 코스피의 지수는 3000포인트를 넘은 3012.95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2200, 2300억 원 그리고 기관 투자가는 1576억 원을 이렇게 매도를 해서 양매를 도를 하다 보니 코스닥 역시 22포인트 2.38포인트 하락을 보였습니다. 현재 나스닥의 선물은 33.25포인트 0.25%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은 코스닥 시장의 종목이 많기 때문에 동반 투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큰 음봉의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기업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오늘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주린이 분들께서 조금 공부 차원으로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것의 내용으로 인해서 HLB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할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없을무지요. 주주들이 회사에 돈을 대지 않고서도 주식을 받는다. 무상증자의 목적은 증자, 자본금의 증가에 있습니다. 잉여금에 담긴 돈을 일부 꺼내서 기존 주주들에게 가진 지분에 비례해서 주식을 나눠주는 것, 그것을 무상증자라 하고요. 그리 되면 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즉 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의 이동만 있을 뿐이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잉여금이란 무엇이냐? 회사가 자본금을 종잣돈으로 사업을 벌여서 거두어들인 이익금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에는 변함이 없겠죠.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이동한 것에 불과하니까.
그러면 잉여금이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익 잉여금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산 재평가 적립금이라는 잉여금도 있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잉여금도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죠. 그러나 HLB는 현재 신약 개발을 하고 임상을 하기 때문에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 잉여금은 없습니다. 자산 재평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사놨던 부동산이 5년, 10년이 지나서 큰 지가가 상승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면 시세 증가에 의해서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그러한 적립금이 자산 재평가 적립금이고요. HLB가 이번에 사용하는 잉여금은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유튜버나 이런 데 좀 찾아보시면 또는 네이버에서도 찾아보시면 무엇인지 조금 공부해 두시면 좋겠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프리미엄은 커먼 스톡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현재 HLB의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현재 주가는 6만 원대 후반인 것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발행가와 액면가의 차액만큼을 회사가 벌여들인 그러한 금액, 그것을 우린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이용한 잉여금을 사용하는 곳에는 증자를, 즉 자본금을 증자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결손금, 단기 순손실에 해당하는 결손금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쓰일 때도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잉여금을 가지고서 기존 주주들에게 자본금 증가를 자원으로 인해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다. 그러면 주식수는 늘어나지만 자기 자본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는가? 딱 하나예요. 주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잉여금이 많다고 시장의 우리 기업은 재무구조가 탄탄해 라는 자랑, 그리고 가격보다도 지나치게 왜곡되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회사에서, 기업에서 주주들에게 주가의 보상 차원으로, 인기관리 차원으로 이렇게 무상 증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와 같이 이 정도만 알아도 주식을 하시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진양곤 대표가 발표한, 우선 진양곤 대표는 이렇게 주주들의 재고 관리 차원으로 보면은 공매도와 결탁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일부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와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은 뜬 소문에 불과하다, 그렇게 고려할 사항은 최소한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금융당국의 불공정 거래 조사로 주가가 급락했던 HLB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무상증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가 추가 무상증자 여력도 충분하다. 따라서 현재 추매하래도 괜찮다라고, 물론 기술적으로 차트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장 저점에 추가 매수할 수도 있다.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이번에 밝힌 것처럼 추가 무상증자 여력도 충분하다고 밝혀 논란이 많은 금융당국 조사로 갑작스럽게 훼손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양사라고 한다면 HLB와 HLB 생명과학이죠. 주가 급등은 무상증자 발표의 영향이다. 오늘입니다.
개장 전 HLB는 HLB와 HLB생명과학이 100% 내가 만약 1000주를 들고 있다 그러면 1000주를 다시 받는 것이죠. 3월 16일까지를 주주로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4월 1일에 신주를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1000주를 고스란히 4월 1일에 계좌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개장 전 HLB는 HLB와 HLB생명과학이 100% 무상증자를 실시한다. 최근 박셀바이오가 10만원 정도에서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30만원대까지 갔죠. 무상증자 재원으로는 바로 잉여금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주식 발행 초과금, 요 잉여금을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기존 주주는 보유 주식 한 주당 무상증자 한 주를 받게 된다. 1000주가 있으면 1000주를 무상으로 또 주식을 받게 된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3월 16일, 다음 달 16일까지를 주주로서 보유하게 되면 신주를 4월 1일 날 계좌로 들어온다. HLB는 최근 허위 공시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된 후 거래 정지설 등의 악성 루머가 유포되면서 주가 급락이 시연된 바 있다. 이후 회사 측이 허위 공시가 아니며 거래 정지 대상이 아니라는 이게 좀 잘못됐네요. 입장을 밝혔지만 하락폭은 좀처럼 만회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무상증자 카드를 통해서 주가 반등을 도모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오전 진양근 회장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주가 급락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의 목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밝혀질 것이며 충분히 소명할 것이나 당장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주주들에 대해 회사가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추가 무상증자의 가능성도 열려져 있다. 따라서 주가가 또 다시 6만원 초반이라든지 내려가게 되면 추가적인 무상증자도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신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이번 증자로 265억 원, 이것은 HLB, 235억 원은 HLB생명과학을 사용하게 된다. 이번 무상증자 후에도 추가적인 무상증자의 여력은 충분하다. 2019년 기준으로 HLB 주식 발행 초과금은 3,800억 원, 회계 감사 중인 2020년 기준으로 본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7,700억 원으로 추정되니까 요거에 거의 265억 원은 대략 2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거 분의 1, 이에 반해 증자로 사용되는 금액은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265억 원.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은 2,800억 원, 주가가 더 올랐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주식 발행 초과금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무상증자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회사가 이와 함께 NDA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를 통해서 경구용 항암제 리보세라립을 개발 중이고 말기 위암 치료제로 NDA 자료를 준비 중에 있고 글로벌 간암 1차 3상, 선양 낭성암 1차 2상, 위암 2차 이상 임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자회사 이뮤노빅 테라퓨틱스를 통해서는 악성 교모세포종 치료제 등의 임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HLB 생명과학은 리보세라닙 간암 1차 국내 3상과 작년 9월 판권을 확보한 표적 항암제 파이로티닙의 유방암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다. 금융투자업계 자료에 의하면 HLB그룹의 현금 보유 규모는 약 4천억 원 수준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약 연구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한 자금으로 현재 평가받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HLB그룹은 올해부터 항서제약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로열티 수익이 예상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1년에 한 번 받느냐, 분기마다 받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를 통화해 보면 요즘에 하도 많은 욕과 전화 등등을 받아서인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아요, 요즘엔. 어느 정도 심기 불편한 상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와 같이 이런 것을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또 이번 주총에서 어느 정도 주주들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주식 담당자의 주주들과 회사의 소통, 통로는 연결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당한 규모의 로열티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분기마다 들어오는지 1년에 한 번 들어오는지 1년 연매출에 따라서 들어오는지를 정확하게 좀 자주 더 연락을 취해봐야 할 것 같고요. 신약이 가시화되고 로열티 수입이 확정되는 올해가 성장의 주요요 분기점이 될 거다라고 말했고 이번에 주총에서 이번에 새로운 CEO 김동건 최고 경영자를 또 영입을 또 하지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각자 대표 체제로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지난해 7월 정도에 다시 투자를 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최근 불미스러운 지난 2월 16일 날 나와서 이와 같은 급락에 대한 에서 침통한 마음인데 어제 또다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어제는 양시장이 급등으로 나왔을 때의 악재와 같은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 오늘은 양시장이 또 급락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회사에서 주주 재고 가치 차원으로 무상증자 카드를 꺼내면서 어제는 슬퍼서 어이없어서 웃었고 오늘은 좀 피식 엷은 미소 시간 내에서 던진 분들은 참 심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현재는 이렇게 나스닥 선물은 현재 보게 되면 5시 40분인데 플러스권으로 되네요. 저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미 10년물의 국채금리가 1.5% 상승했다라고 해서 미 연준 파월 의장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가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나스닥에 3% 빠졌고 오늘도 역시 외국인의 아까 얼마 정도 거래소에서 매도했죠. 2조 8천, 3조 원에 가까운, 코스닥까지 하면 3조 원에 이렇게 매도 상황으로, 이건 좀 지나치지 않았나, 바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달라진 20년, 30년 과거와 대한민국의 증시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 같았으면 이 정도면은요, 거의 150포인트, 200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객예탁금이 64조, 어제에 상당한 팔았고 오늘 또 샀으니까 64조, 65조의 풍부한 주식 대기 자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에도 삼성전자는 3%대, 삼성전자의 우선주는 1.7% 정도, 개인들은 팔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과거와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5G 장비,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에 폭풍 성장하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래서 시가총액 1000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그러한 가치주가 아닌 이제 삼성전자는 성장과 가치, 그리고 최근 한 달 1월, 2월, 12월 말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어느 정도는 삼성전자를 잠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삼성전자도 오늘 또 외국인이 엄청 팔았을 거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 외국인이 팔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1000만 주를 팔았죠. 그러면 지분이 어느 정도냐면 54%예요. 54.7 얼마 정도? 따라서 외국인도 더 이상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1점 몇 프로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를 쳤는데요. 요거는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하게 되면 다시 급등으로 나올 것이고, 따라서 HLB와 HLB 생명과 현재 3월 16일 기산일이죠. 그로 인해서 아직 호재성이 남아져 있고, 따라서 주가의 다음 주 기대가 되는 상황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주분들 마지막까지, 저는 모든 장기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식수 급락에 따라 절대로 손절을 하지 않습니다. 저점 매수한 부분 일부 매도하는 상황은 그건 익절이죠. 절대로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기다리게 되면 HLB 저는 일부 분들 아주 극소수이겠지만 불안해하고 가짜다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점은 추매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오늘 모든 종목이 내렸지만 절대로 여력이 있으면 추매를 했지 저는 절대로 손절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상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힘내시고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있어서 HLB 그리고 HLB 생명과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다음 주가 또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HLB고요. HLB 생명과학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HLB 생명과학은 훨씬 더 시장의 투자 심리가 대단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시간 외에도 한번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HLB는 2% 정도, 현재 5시 43분이고요. 2% 정도의 시간 외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HLB는 0.73% 정도, 500원 정도, 69,100원 정도에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조금만 안정이 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로 인해서 급락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